좀 많이 뒤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고 주 좀 소비를 해야 될 이런 층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 거제사랑 상품권도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시기에 좀 할인율을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10% 할인을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20% 정도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거제사랑 상품권을 판매를 하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우리 조성 경쟁과장님 오셨는데 실제 저희들도 이런 고민들을 이 종이로만 된 상품권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을 저희들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경쟁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게 우리가 진작 그 모바일 그 상품권을 도입했으면은 조금 단기간 지금 우리 그 종이 그 상품권이 유통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오니까 이게 회전율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미리 좀 앞서서 나가서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했더라면 이 시기에 집중해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한 3개월, 6개월 어떤 그거 할 수 있었었는데 정말 그 모바일 상품권이 우리가 도입 안 됐어. 그래서 우리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좀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위한 어떤 준비가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고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장인들 그 상품권 판매처 관계는 우리 저 지역 단위 농협까지 이번에 확대가 다 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맨 지역도 사실은 좀 사기가 수월해졌고 대우 삼성에는 새마을금고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금 중소기업에는 사실은 판매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사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 좀 더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 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그 행정가시부가 10%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뭐 그래서 이제 10% 특별 할인도 사실은 쓸 때 안 짜겠는데 74억씩가 팔렸으니까 그건 자발적으로 지금은 또 요 할인 기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10%만 할인해도 지금 저희가 생각에는 엄청나게 대기자들이 많아서 많이 될 것 같아서 10%를 좀 더 많이 발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20% 부분도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가는 한번 더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제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거제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로 인해서 사실 상권이나 상인들이 많은 이익을 또 내지는 매출 유도를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일부 거제사랑 상품권 소비자들이 이 종이기 때문에 어떤 쉽게 환전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100%라면은 얼만큼 실질적으로 실효성으로 이게 매출로 이어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갈수록 조금 퇴색되어 가는 부분들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거제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가 풀렸을 때 우리 상인들한테 사실상 돌아오고 또 상인들도 그걸 갖고 재구매를 하고 이런 장점들이 참 선순환적으로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10%라는 어떤 그 부분이 이 불법 환전이나 그런 유통으로 조금 더 많이 흘러가지 않나 그 부분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 제안해 주시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플라스틱 카드로 하면 그 어딘가에서는 결제를 해야 사실상 그게 유통이 되었다라는 어떤 증명이 되기 때문에 종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현금 교환이 바로 가능하고 그렇지만은 모바일이나 플라스틱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제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서로 받고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어느 가맹점, 관내의 가맹점에서 그 플라스틱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를 해야만 그게 최종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어떤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활성화에 대한 누수적인 부분은 많이 줄어들 거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단점이 어떤 부분에 있냐면은 우리가 재래시장도 같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재래시장에서는 사실 조그만한 상인들이나 시골에서 오는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그 재래시장의 거점 이 결제 센터를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통해서 모바일이나 카드를 결제를 하고 그 거점 센터에서 그 판매가 되는 할머니들이나 이런 부분들에게 환전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정도만
뭐 고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두세 군데 정도만 있어도 그게 실효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부분도 완화가 돼서 이 거제사랑 상품권 10%든 뭐 5%든 간에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실질 소비에 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향후로는. 모바일 상품권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인 거죠? 예,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맹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령 가맹점처럼 이런 것들 부분에서 10% 할인 받아갖고 한 3% 정도 자기들이 뭐 이익을 취하고 뭐 7%는 고객한테 돌려주면 실제 고객들이 안 쓰고 그냥 자기들 7%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이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소비를 안 해도 그 이익만 찾고 하는 어떤, 이제 이게 변질이 조금씩 되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실제로 플라스틱 카드나 모바일로 하면은 그 어딘가의 가맹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환전하거나 이렇게 유령 회사들이, 유령 가맹점들이 거기서 마구잡이로 끌을 수는 이제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실질 소비로 많이 유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모바일 상품권은 아까도 얘기하신 저희들이 좀 많이 좀 늦은 감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전면 대체가 어려우면은 모바일과 종이를 뭐 혼용을 해서 뭐 한다든지 상황에 맞게끔, 이래서 모바일 거절 상품권 도입은 일단 빨리 좀 이렇게 해서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에 관련해서라도 모바일이 가능할 수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들 지금 SNS로 좀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SNS로 생중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질문들도 좀 올라오고 이제 그러는 모양입니다. 혹시 그 질문 올라오 있으면 그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자, 또 우리 혹시 예. 예, 시정혁신 담당관 김대경입니다. 처음에 상임 선생님이 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맥이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하신 단기적인 대책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 방식이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으로 전환된 건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비대면 서비스가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권영 회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시장 쪽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럴 게 우리가 찾아가자. 요지는 그겁니다. 전통시장에 장보기 배송 서비스를 하자. 지금 현재 권선생 조선경제과에서 이전에 추진을 했었는지 아니면 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거를 아이템을 생각하고 다른 데 찾아보니까 지금 문경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한 앱을 한 것도 아니고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가지고 1000명 정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인력만 해도 콜센터 인원 2명 그리고 배송 인원 1명이면은 충분히 지금 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고현시장에 그런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화로 시장에 어떤 그 물건들 주문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배달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오후 3시까지 전화나 밴드, 네이버 밴드를 해가지고 이제 물건 목록을 올려주면은 다 쇼핑 콜센터에 있는 두 분이 이제 가서 다 시장에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한 5시까지 다 구매를 해가지고 6시 퇴근 전에 이게 이제 직접 배달하신 분이 다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지금 문경이 작년 12월 달에 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한 5배 정도가 더 요청 건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이제 비용도 인력도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는 저희 일자리 정책과의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해가지고 인력을 확보하고, 지금 배달하는 차량도 지금 현재는 자차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안 들고
만약에 행정에 산다고 하면은 거의 저희가 SNS 채널 밴드 개설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 그리고 홍보 정도만 행정에서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상인에 물론 상인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냐 배송 상품 선정 그러면 선정을 이제 자체 경쟁하고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배송 상품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점검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콜센터 운영하고 SNS 유지 관리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아까 상인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찾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냥 찾아가면 우리가 그냥 찾아간다는 형식으로 역할상을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주무관 말씀에 대해서 혹시 뭐 묻고 싶은 거나 또 궁금한 거나 있으면 좀 동의 의견. 예. 저도 주무관님 의견에 좀 동의하는데요. 식당이 많이 운영이 안 되니까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마저도 지금 물건을 납품하지 못해서 버리는 현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좀 이제 타임세일 같이 해서 온라인으로 밴드나 카페 같은 것도 충분히 운영해가지고 입금을 시키면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로 해서 좋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또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양쪽의 만족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서로 도움도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무관님 의견에 동의하고 이게 또 이런 타임세일 같은 것도 좀 활성화돼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좀 더 이제 많이 팔렸으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잘 모이는 데를 안 가니까 시장을 이제 찾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줄고 그러니까 전통시장도 이제 어려움이 이제 커지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배달 행식을 통해서 이렇게 매출을 좀 올리는데 행정이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통시장 부분은 우리 이제 조선경제과에서 이렇게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만약에 아니 조금 문경 사례 한번 분석해보고 또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그렇고 온라인 매장 쪽으로 되는 편인데 이게 상품이 사실 이제 그냥 단골 고객들은 사실은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이렇게 배달 서비스를 하기 쉬운 것인데 전통시장에 있는 상품들은 사실 이렇게 보여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좋은 제안입니다. 아주 기발한 제안이고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아까 우리 계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제안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민은 봉사가 김태훈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두 건입니다. 첫 번째는 거제사랑 상품권 대폭 할인 판매 및 유효기간 설정 시행입니다. 거제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 시행하고 1인 구입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세대수가 한 10만 정도 됩니다. 세대수 중 10% 정도가 상품권을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할인율에 따른 예산이 한 2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 소요에 대한 부담은 좀 있으나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소독한 영업장 정보 제공으로 안전한 외식 문화 형성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식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소독을 실시한 업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시민들에게 소독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최근에 관내 사업장에 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을 월 2회 내지 3회 정도 확대 실시하고 영업장 입구나 또는 시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공통 규격에 소득 활기점을 부착하여 안심하고 외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소득을 실시한 영업장을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외식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거제사랑 상품권을 좀 코로나 위기 기간 동안에 좀 대폭적으로 좀 하자 이제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이제 20% 정도 할인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10년 유효 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할인해서 구입을 해도 언제 사용할지 1년 후에 사용할지 2년 후에 사용할지 실제 그러면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3개월 유효 기간을 두는 거제상으로 상품권을 20% 할인해서 판매를 해서 3개월 안에 지역에서 다 소비하게끔 하자 이런 제안이신 것 같은데 이게 그 예산이 20억 든다는 게 그 우리가 수수료를 그 보전해 준 비율이 20억 든다. 지금 가장 한 20% 할인 정도를 하게 되면은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순수하게 우리가 그 보존 비용만 하면 20%고 뭐 100억에 20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제 다른 부대 비용들이 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까지 합치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계장님 말씀은 이 3개월 기간 안에 특별 뭐 판매 이런 식으로 해서 20% 할인을 해서 그 3개월 안에 다 쓰게 만들자 이제 이런 거죠. 20% 할인해서 구입한 것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신 분 혹시 뭐 첨언하거나 뭐 하실 말씀 계신 분들 한번. 방금 계장님 하신 말씀 이게 단시간 내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저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도 아까 이게 실제로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다고 해서 조심스러워서 말을 꺼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상가번영 회장님 말씀처럼 당초 목적과 조금 다르게 변질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이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20%를 할인해서 3개월 유효 기간을 주면 불법 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바일 상품권일 때는 본인 아니면 그게 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같이 뒷받침이 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종이 상품권에서 20% 할인을 3개월로 줘버리면 다른 어떤 좀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지적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생각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생각 중에서 또 다른 분들의 의견, 생각 이렇게 또 하실 분들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상호 이렇게 얘기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이 결국 토론의 어떤 그 생산성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얘기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거제사랑 상품권의 어떤 그 대폭 지원, 활용 방법 이런 쪽으로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좀 이 배달 시스템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직접 전통시장에 나는 그 제품들을 배달을 통해서 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행정이 좀 지원하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 또 우리 혹시 준비하신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경제과 산업정책 담당 이성구입니다. 저는 그 코로나 종식 이후 침체되어 있는 골목 상권의 빠른 회복을 위해 외식업주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한시적인 착한 가게 가격 할인 나눔 행사 참여와 시민, 관광객 등의 적극적인 소비 활동 참여를 위한 시민 서민객기 활성화 방안으로 나눔과 참여, 골목 상권 살리기 이벤트 행사를 제안해 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음식점 4,949개와 전통시장 10개에 529개의 점포 등 12,699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가격 할인 나눔 행사는 소비 심리를 자극하여 골목 상권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고 시민들은
할인 가격으로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시장 보기를 할 수 있어 위축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제시는 골목 상권 살리기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거제사랑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다양한 소비계층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체 등과도 협력하여 1인 1가게 이용하기 운동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힘내라 거제 챌린지 운동 등과 병행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용 고객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인증샷을 할 수 있고 거제시는 추후 추첨을 통해 이용자 1000명 정도를 선정하여 5만원 그 상당의 거제사랑 상품권을 지급 재사용토록 하는 나눔과 참여 골목 상권 살리기 이벤트 행사는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자생력을 키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제 계장님 말씀은 우리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좀 뭔가 함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격 할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찾아가서 이용을 해주고 이런 부분을 바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중소자영업자 상공인들이 오히려 좀 가격 할인을 통해서 좀 더 손님들을 유인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운동들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윈윈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가격 할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매출도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 가게 개인적으로 뭐 가격을 다운시켜서 판매하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시 차원에서 좀 캠페인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참여를 좀 개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잘만 되면은 좀 나름대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지네, 그죠? 모든 것들이 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실제 공식적인 딱딱한 회의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잘 나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보니까 좀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현장에서 아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아주 안들이 좀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시책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은 좀 남아있는 과제지만은 일단 좋은 아이디어들은 오늘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각 단체에서 뭐 기본소득, 재난 기본수당, 기본소득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참여하신 분들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몇 분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뭐 재난 기본수당을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화성시에서도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럼 우리 거제시도 이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의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재난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을 갖고 계신 아니면 또 고민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좀 말씀들을 한번 해주실 분 계실까요? 예, 조선경제과 이종호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일단 시장께서 말씀하신 기본 재난 기본 소득에서 이렇게 깊게 힘들게 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조금 이렇게 알고 있던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장 말씀했지만은 재난 기본 소득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아까 말했지만 사성시라든지 전주시 또 나아가서는 미국하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이렇게 한다면은 서울시 모델로 이렇게 좀
잡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이 어떤 건지 좀. 예,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상이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하고 영세 자영업자, 알바생, 일일 근로자 등의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서 지급 금액은 3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은 거제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로 하면은 뭐 경기 침체에 따른 그런 충격을 완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필요하단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이게 근데 실제로 조금 좀 그런 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지금 코로나 19 사태가 우리 뭐 지역적인 게 아니고 국가적인 그런 재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지자체에서 뭐 세금으로 이렇게 충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데 일단 다 급하니까는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 뒤에 또 뭐 국가에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면은 충당을 하는 그런 방안을 그래서 지금 급한 그런 시점을 빨리 우리가 해결 나가면은 나름대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아까 뭐 식당의 그런 개념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한정된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좀 그래도 조금 밑바닥부터 취약계층부터 지금 제일 이 무너진 데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이렇게 파악을 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많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혹시 의견 계신 분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의견, 원래 결혼회장이란 건 이 의견이 다양하게 나와야 됩니다. 한 의견적으로 보라지 않는데 혹시 우리 계장님 말씀과 혹시 다른 의견 예 말씀하시죠. 예. 저도 그 기본소득이 계속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있어서 깊이 제가 검토를 한 건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에 대해서 뭐 기본소득을 얼마를 준다 이런 모델이 있고 방금 이종욱 교수님 말씀하신 서울시 같은 경우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기본소득을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지급 방법에 있어서 저는 생각이 좁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저소득계층 이런 분들은 기존 저희들이 복지 비용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는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기본 봉급자들이나 복지비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물론 어렵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더라도 저는 그 대상 범위를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상공인 극적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이 일로 해서 실업을 당했다든지 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발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봉급자들이 타격을 받는 부분은 크지 않지 않나. 그리고 일단 어린이가 있는 집은 국가에서 이미 한 가정당 뭐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한다면 저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야 좀 재정 부담이 적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또 혹시 말씀하시죠. 예, 저도 조금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고통을 받지 않는 시민은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 심리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돈이 생기면은 더 모으려고 좀 하는 게 있습니다. 분돈은 또 좀 쓰기가 쉽습니다. 지금 어쨌든 오늘의 주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면 어쨌든 시민 작은 금액이라도 시민 한 명 한 명한테 모두 어떤 분배가 적당히 되어서 어떤 그 부분이 실질 소비로 뭐 거제상 상품권이 됐든 모바일 상품권이 됐든 실질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하지 않냐. 뭐 일정 특정 대상들을 상대로 많은 금액들을 지급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유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감소가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조금 판단이 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적은 금액이라도 분배가 되어서 좀 경기 활성화에 있어서는 그쪽 부분이 더 맞겠다. 이런 상인들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원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인인데 상인 대상으로 주지 말고 전체 다 주자고. 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 돈이 돌아야 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어떤 50만 원, 10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고 그게 지금 좀 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가 활성화가 저도 되고 순환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 우리 서울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이제 중위 100% 이하 대상 가구가 전체 가구가 한 380만 가구 중에서 190만 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했고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번 코로나 대책으로 또 별도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는 걸 제외하니까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했고 전체 금액은 한 3천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만 가구인데 세대인데 중위소득 기준이 정확하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봐도 좀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5만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거기서 이런저런 뭐 기초수급자 등 여러 한 가구를 빼고 나면은 3만에서 4만 정도가 되지 않나. 그러면 그분들에게 50만 원 준다 이러면 한 150억, 4만 명이다 이러면 200억 그 정도 돈이 아마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에게 이제 직접 뭐 준다는 부분은 화성시가 보니까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매출이 10% 이상 하락한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전체 660억, 3만 3천여 개의 그 상인들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잠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그 사업체 수가 한 16,000개에 도소매 음식점업이 한 9,000개 정도 된다고 보면 화성 같은 경우는 전체가 사업자 수가 한 7만 개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가 지원되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 우리 상인의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상인에게 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또 그렇게 되면 계층 간 또 상인이 아닌 다른 분들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한 500만 원, 470만 원 정도가 4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2인 가구는 한 200몇십만 원 되죠. 290만 원인데 그 정도 소득 기준으로 하면 재산을 빼고 소득 기준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분은 뭐 100% 아니라 80% 기준으로 조금 내린다면 대상이 한 100억에서 150억 안에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다만 이거 하게 되면 이게 신청을 받아서 또 우리 복지 시스템에 복지 담당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해야 됩니다. 다 조사하고 다른 어떤 복지 수당 다른 거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제외될 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우리 직원들이 엄청난 일을 좀 하는 수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 걱정도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좀 어려울 때에 그런 어려운 계층의 어떤 현금 지원을 통해서 좀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으로 살아가자는 데는 아마 좀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현금성 복지보다는 오히려 일자리를 통해서 단기 일자리를 통해서 그런 현금 지원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쪽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 계장님, 박경도 계장님 혹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렇게 일괄해서 수준을 정해서 하는 부분하고 아니면 또 일자리를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어떤 부분이 좀 나을 수 있을 건지 한번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담당 교사 박형도입니다. 저는 기본소득보다는 일자리를
그 본인이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그 소득을 받아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 일을 하지 안 하고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보다는 자기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게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은 일자리를 통해 섭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일자리를 통해 섭수해서 그 대가로 이제 지금 하는 형식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십니다. 그 앞에 선발하는 기준도 우리 일자리에 대한 선발은 우리 일마 시스템을 통해서 선발하기도 좀 공정성에도 좀 볼 수 있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좀 그 저희 선발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기본소득 개념 그 정도고 우리가 이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우리 그 토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물건 구매 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깡이 많이 생긴다 이런 지적을 좀 주시는 것 같고 현실 정부에서 쏟아내는 아이디어는 젊은 층의 일부에만 지원되는 것 같다. 어르신들이랑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마스크 구매와 같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마스크 구매 잘 하기 어렵고 기동성이 뛰어난 젊은 층 위주 인식적으로 마스크가 많이 구매되고 아마 이런 현실을 이제 하면서 지금 지원책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글을 이제 올리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모바일이니 종이니 이렇게 종류가 많아지면은 오히려 소비자와 소상인들이 혼란만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지적을 좀 주셨고 그다음에 좋은 취지로 나온 상품권이지만 없애는 것도 생각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지적도 주셨고요. 정부에서는 마음으로는 안 하라고 하는데 지인들과 함께 식사 외출하는 게 괜찮을지요 이런 또 지적을 좀 주셨고요.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대출인 것 같다 이런 또 지적을 주셨고 세금 감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지적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제로페이 캐시백 행사를 했으면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부산시는 7월 말까지 캐시백 10% 연장한다고 했다 이런 아마 의견들을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좀 주신 것 같은데 이 내용 중에 사실 말씀 계신 이 소상공인 세금 감면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부분에 대한 2차 보전이라든지 보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렇게 대출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월요일쯤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 거제시 종합대책을 발표할 건데 과장님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조금 미리 말씀을 조금. 예, 방금 우리 이게 말씀 중에 보면 또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그 대출에 의존해서 사실은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어떤 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진짜 올해만 어쨌든 죽사사 버텨보자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소상공인들한테서는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확대 지원책을 많이 지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초 200억 정도의 어떤 그 부분을 갖다가 400억 정도 규모로 확대해서 이렇게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가장 지금은 이제 보정 한도가 차서 못 받는 분들이 보정받을 수 있는 특례 보정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400억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게 기존 현재 1년치만 소상공인들이 2차 보전을 혜택을 보고 있는 걸 3년치로 늘려서 하는 부분 지금 대폭적으로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이 어떤 대출 통해서 편하게 대출 통해서 어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지인들과 함께 식사 외출하는 게 괜찮을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참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이제 나왔던 얘기들은 방역이 완전히 됐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안전 그 맹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홍보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 이제 CS도 지금 부서별로 그 확진자가 다녀간 그 식당 이용하기 좀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손님들한테 저도 안심하고 가서 식사를 하고 직원들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글을 올려준 시청자분께서도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저희들 그 이후에 방역이나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안전상 조치를 다 이제 취한 만큼 안심하고 좀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출 부분하고 소상공인 세금 감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이제 대충 좀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 이 상품권 깡 문제를 이렇게 제기했었는데 실제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할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감지가 됩니다. 상당히 감지가 되고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방편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그러니까 이게 종이 상품권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애들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이 상품권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이렇게 조금씩 모바일 상품권, 그 다음에 플라스틱 카드, 거제 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플라스틱 카드 상품권 이렇게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100% 차단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그 어느 가맹점에서라도 그게 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되지 않냐. 실질 구매로, 실질 사용으로 소비로 많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할인 판매를 하면서 이 가격감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는데 만약 이번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거제사랑 상품권이 이제 유통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할인 판매가 되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깡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책을 좀 같이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제로페이 캐시백 부분은 지금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이건 아까 부산광역시 얘기인데 강력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산시 부분이고 또 하고 이 부분들은 이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혹시 준비하신 마이크 좀.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의 강병국입니다. 일단 아까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그 부산시의 10% 이제 페이백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조사한 부분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일단 저는 이제 거제 지역 화폐 카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요즘 소비 형태가 트렌드가 이제 실물 화폐라던가 이제 상품권에서 사용이 이제 편리한 카드 중심으로 이제 발전해왔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외식을 할 때 사실 제가 20대이기 때문에 20, 30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외식을 할 때 거제 상품권을 이제 들고 다니기보다 카드 한 장으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제 2007년부터 이제 거제 상품권을 도입하여서 지역 경제가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실물 지역 화폐뿐만 아니라 요즘 소비 형태 트렌드에 맞춘 지역 화폐 카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역 화폐 카드는 거제시 소재의 체크카드 가맹점에서 소비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이제 페이백 받아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고 이제 충전식 체크카드 형식으로 이제 본인 계좌로 연결만 해놓으면은 이제 제도 도입 직후에 이제 예산 적정 범위 내에서 이제 이벤트 기간을 둬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10%의 페이백을 몇 달간 이제 주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제 또래라든가 이렇게 가서 많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소비 10%의 페이백 혜택이 끝나면은 이제 평시에는 6%의 페이백 혜택을
주는 방식을 이제 생각을 해왔고요.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경기에서 이제 의정부사랑 카드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인천은 이제 인천 이음 카드, 이제 양주는 양주사랑 카드, 이제 부산은 동백전 카드로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시행 중인데, 경남에서도 지금 양산 행복 카드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 중인 지자체 이제 20대나 30대 이제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물어본 결과로는 최근에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식이 좀 많이 줄어드는 형태지만 이 동백전 카드라던가 뭐 지역 화폐 카드로 인해서 소비가 아직도 뭐 여전히 인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부산에 가서 동백전 카드를 발급을 해봤는데, 이제 발급 절차도 간단하고 이제 뭐 사용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젊은 세대한테 되게 좋은 효과를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제사랑 카드는 거제시에 이제 20, 30대, 40대가 이제 38% 정도가 되던데, 그런 세대가 이제 접근하기에 적합한 소비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이제 우리 시에도 이제 지역화폐 카드가 도입이 된다면은 이제 청년층의 소비가 크게 증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제 나왔던 맥락하고 비슷한데, 결국 이제 이 종이 상품권만으로서는 이 트렌드에 부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젊은 이 층들을 상품권 사용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는 맞게끔 이 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발급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주신 거고, 아까 우리 조선경제과장님 나왔지만 그 부분들이 절차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번 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은 빨리 해서 카드 형식으로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혹시 다른 의견들 계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 김성길입니다. 지금 현재 뭐 전부 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책 마련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지역 경제가 바로 활성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거제사랑 상품권이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영세 상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이것이 5에서 10% 할인을 언제까지 해줄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할인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그만하지만 제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여건상 조선 경기 침체가 곧 상품권 판매 하향 그리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지며 조선 경기 침체 시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상품권 구입자가 지역민으로 다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 부양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고 지역의 소상공인 및 영세 상인의 활력과 거제 백년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는 외부 자본 유입이 지금 현실적으로 아주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품권 판매를 외부 관광객에게 돌려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토론하시는 분들 다 계시지만 거제지역 사랑 상품권은 사보신 적은 있지만 외지에 가서 상품권 사보신 경험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보다 쓰기가 아주 불편하고 그 지역에 가서 보태어 그걸 사서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지역에 관광이나 여행이나 갔는데 입장료를 2,000원이나 3,000원 만 원씩 줬는데 입장료 받은 대신에 상품권을 소액권으로 해서 1,000원, 2,000원, 3,000원 주면 쓰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뭐 지역민하고 더불어서 외부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외부 관광객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안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소액권으로 나누어 주자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입장료를 받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민간기업체 뭐 우리가 유람선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수량을 자기들이 구입한 후에 입장 가격에 돌려주면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데, 근데 그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익을 일부분을 내놔야 되는 실정 임무로 하시려고 하는 의사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일단 우리 공적인 부분에서 먼저 시작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비용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에서 행정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상품권을 발행한 56개 지자체 중에 3개를 대표적인 사례로 가지고 경제적 효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가 해당되는 내부형일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1인당 소득 2.13%가 증가했고, 외부형인 그러니까 관광객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상품권 금액 대비해서 3.75배를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원짜리 상품권을 주면 그 관광객이 와서 37,500원을 쓰고 가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 뭐 잘 안 잡히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공공부문의 입장료를 받는 것 중에 포로수요소 유적공원인가 조선해양문화관 둘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입장객이 한 78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두 군데가.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1,000원권으로 페이백을 해줬을 경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예산이 이제 인쇄비 8,400만 원, 그리고 1,000원권 발행에 대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보존료 8억 원, 그래 8,400만 원, 8억 8,400만 원이 우리 예산을 소요해야 됩니다. 물론 이 예산은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상품권 할인율을 없애고 난 다음에 그 예산으로 대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8억 8,400만 원 가지고 볼 수 있는 효과가 3.75배를 곱했을 경우에 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의 경우 그냥 30억 나옵니다. 8억을 투자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순수 예산액을 빼고 난 다음에 1,000원권의 건 한 21억 정도의 순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지금 현재 이걸 하고 있는 춘천시에서 소양강 스카이워커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걸 대료를 줌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분석해서 지금 현재 공공부문 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공공부문에서 확대해 나간 후에 민간 영역, 즉 우리가 말하는 뭐 외도 해군강 연간 뭐 70만 명 이상 오시니까 거기에 있는 뭐 유람선 협회라든지 공공비용 부분에 대해서 일정 협의 후에 상품권을 돌려주면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품권으로 지역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구입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 그럼 이 구입자들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외부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배백식으로 해서 어차피 그 지역이 아니면 못 쓰니까 그 지역에 있는 동안에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비율이 한 3배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우리 지역 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라는 어떤 의견을 주셨네요. 한번 우리가 깊이 좀 이렇게 검토를 이제 해봐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런 토론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좋은 어떤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이 또 한 번 더 의견을 주셨는데 너무 이 식당, 음식점 쪽에만 집중돼서 지금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다.
이 관광도 이렇게 중요한데 관광에 관한 얘기들이 왜 없느냐 이제 이런 이제 지적을 주셨는데 실제 지금 그 관광 여행업 이런 경우도 있었어도 이런 쪽도 다 중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소상공인의 어떤 직격탄 이렇게 할 때는 이 여행 그다음에 관광 종사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이제 포함이 이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 관광 종사자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일단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지적을 주셨으니까 지금 실제 사람들이 찾아야 관광지라면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관광 관련 혹시 좀 코로나 이후에라도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셨거나 혹시 뭐 의견을 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예. 관광 활성화에 이제 딱 맞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 주신 외부 자본 유입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저희가 드라마나 예능 이런 걸로 유치를 해서 거제시에서 찍게 되면 그 스태프들이 100명에서 200명 정도 며칠 묵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숙박이나 이제 음식업에는 여기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 활성화가 되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또 여기서 예능을 찍으면 저희 거제시 이름이 지상파라든가 종편방송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관광 쪽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좀 사그러든 다음에도 이제 관광으로 이제 낮춰진 관광객을 끌어오는 그런 홍보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의견 뭐 말씀하실 분? 예, 저 마이크. 저희는 그 관광산업 일자리 정책과의 김현혜입니다. 제가 우리 일자리 정책과가 처음 생기고 난 뒤에 저희 거제시가 이제 조선산업의 이제 거의 그 65% 정도를 의지하다 보니까 조선산업이 장기 침체가 되면서 우리 거제시는 정말 끝도 없는 그냥 경기가 침체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이제 그 대체 산업으로서 저희가 이제 뭐 외부의 그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땅이라든지 모든 그런 인프라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선 산업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거는 관광 산업 그리고 농업이라든지 수산업을 가지고 하는 6차 산업이 이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관광 산업도 그렇지만 지금 거의 트렌드가 요즘 청년들은 농업인과 어업인을 다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뭐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해서 이제 귀농을 해서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 그런 농업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이제 직업이 뭐예요 하면 이제 농업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겨가지고 이제 농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농업 성장을 위한 특화 개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소득 창출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그런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 일자리 증가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로컬 푸드가 20억 달성했다는 뉴스를 좀 봤는데요. 이제 뭐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과 우리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이제 먹거리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로컬 푸드가 저희는 지금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직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제가 로컬 푸드 직매장을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 직매장도 많지도 않은 뿐더러 직접 가가지고 이제 이제 장을 봐야 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그 장을 보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장을 볼 때도 원산지 확인하고 뭐 이게 뭐가 괜찮은지, 이 회사가 괜찮은지 저 회사가 괜찮은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이제 로컬푸드는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믿고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직접 가야 되고 멀리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직장인들 막걸리 부두를 위해서 이제 아침에 배송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배송 상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보기 뭐 배송 상품이 있는데, 이거를 로컬푸드로 조금 더 많이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소농 죄송합니다. 저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저희 이번에 이제 개설을 하는데요. 이제 그 개설하는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이제 유통 구조를 약간 개설을 해서 이제 로컬푸드를 이제 우리 거제에서 나는 청정 채소, 그다음에 뭐 신선한 뭐 생선 뭐 그런 것들을, 해물 이런 것들을 이제 품질 좋은 것들을 선별을 해서 이제 소분을 해가지고 그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배송을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아침 배송도 있을 뿐더러 그 오후에 이제 뭐 회사에서 받으실 분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이제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로컬푸드가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농가 소득 증대라든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 제안을 해봅니다. 예, 방금 주신 이제 말씀은 좀 단기적인 이제 부분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이 질문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 들어볼게요. 거제시는 대도시가 아닌데 굳이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할 필요가 있을지, 관리하는 비용도 있을 텐데 그만큼 가치 있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지적을 좀 주신 분도 계시고, 거제시 소상공인인데 거제시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이런 지적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거제 사랑 상품권을 다리 입구에서도 다리 입구라면 아마 그거 대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리 입구에서도 5% 할인하여 판매한다면 관광객들의 구매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또 지적을 좀 주셨고요. 단체 관광이 제한적이다 보니 관광업 종사자 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외부인 유입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가 되게 통행료를 일시적으로 인하한다든지, 내부인이 거제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을 주셨네요. 일단 이 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을 이제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대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월요일 날에 저희들이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 발표할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은 대출 관련이라든지, 그다음 이자 지원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 장학금 관련이라든지, 저희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대책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그 내용들은 저희들 월요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책을 발표할 거라는 걸로 일단 대신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가대교 통행료 인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걸려야 될 그런 게 좀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법으로 논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광은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조선업과 함께 먹거리 산업으로 계속적으로 더욱더 키워가야 될 그런 산업입니다.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테마 개발이라든지 코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면 종식되는 시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대적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뭉쳐졌던 이런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활성화를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만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준비를 잘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지적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려고 했을지 이런 이제 질문을 좀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관장님 한번 답변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조선 관장님 이제 이분은 꼭 우리 그러니까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왜 꼭 거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카드를 발행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제 지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아까 건의하신 부분들이 결국 이제 우리 거제 지역 상품권하고 어떤 같이 비슷한 연계되는 어떤 부분에서 지역 어떤 활성화를 위한 부분인데 지금 지적 주신 부분도 사실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페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강력 단위에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우리 거제 활성화 안 돼 있습니다만은 경남 산업 상품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 다 의견을 제일 종합적으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사랑 상품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 그 지역 내에서만 유통을 통해서 이제 지역의 어떤 소비 진작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 주신 분들도 좀 양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뭐 준비하신 의견 말씀 아직 못 드신 분 말씀하신 분 계시면은 예. 끝나가고 있어가지고 발표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가지고 자동차 업계 경영 극복을 위해 가지고 울산시 주도로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시 도지사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 도지사 협의회에서 안건이 채택이 되면 대정부 정책의 건의가 되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반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장님께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동차 업계만 아니라 조선업종 또 만약에 시 도지사 협의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조선업종도 그게 늘어달라고 해가지고 요구를 하면은 아마 같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은 우리 그 노동자들이 뭐 지금 할 수 없는 야근이나 특근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은 또 당연히 지역 소비도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특별 연장 근로 그건 주 52시간제를 한 해주고 유예하는 거가 지금 울산시에서 그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 올린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계만 특징을 지으면지 사실은 전체 자동차가 코로나19 확진자 때문에 3일을 휴업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동차 업계만 했는지 제가 그거를 문항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가지고 찾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조선업종도 같이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대정부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은 지금 못하고 있는 야근이나 특근을 통해 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우리 또 자들의 문제, 그다음 또 사측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언론에 대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데 일단 어떤 사항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리고 오시면서 유예 부분은 어떤 노사 간에도 첨예한 대리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건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노동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아니 이제 코로나
코로나 위기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업종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업종에 제한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기업에서 신청하면은 연장이나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조선업종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덧붙여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대우조선은 지금 연말까지 인원을 약간 감소 추세에 있고 연말 이후에 이제 될 것이고 삼성은 지난해부터 이제 인원을 약간 인원이 증가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어떤 업종에 해당되더라도 기업의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분 의견을 주는데 학원,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이 지금 휴원에 따라서 6주를 강제 휴직할 수밖에 없는 교육계 관련 사안도 대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의견이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SNS 실시간을 통해서 우리 당면한 코로나 위기 관련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저희들이 한 1시간 45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아주 밀도 있게 나름대로 시간이 언제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좀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라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주시고 통계 자료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아주 좀 생산적인 그런 토론회가 됐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앞으로 우리 중요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이런 토론회를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 직원들의 의견들이 서로 소통된 과정 속에서 좋은 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주제에 맞게끔 실제 저희 지역 경제가 너무나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될 건가, 저 시장 개인의 고민일 수도 있고 우리 거제시 행정 전체의 고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나온 안들을 저희들이 한번 잘 다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다듬도록 해서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은 주경 반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특히 오늘 나온 중에 거제사랑 상품권을 모바일 형태로 카드 형태로 해서 그 젊은 층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그리고 또 뭐 재난 기본 수당이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다들 이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이제 부분들 같은데 단지 문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낼 거냐 이 소득 기준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그야말로 큰 어떤 재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진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좀 활성화를 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찾도록 하고 그리고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우리 관광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좀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가는 쪽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가겠다라는 말씀들을 끝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해서 과장님들도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다 같이 경청을 해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기자분들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1200여 공직자 그리고 우리 시민 그리고 오늘 함께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